오늘 이 자리에 꿈 사업가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은 허지원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꿈 사업가라고 꿈을 파시나요? 소개를 드렸는데 네.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예, 말 그대로 저는 꿈을 만들어주는, 꿈을 이루는 발판을 제공하는 사업가가 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첫 번째는 꿈을 이루는 열정, 두 번째는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나의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예, 전 이거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은 거죠. 예. 그래요. 그렇다면 꿈을 참 이루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럼요. 꿈을 이루는 방법을 한마디로 딱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어렵다. 아니요, 아주 간단합니다. 네. 쓰면 이루어집니다. 네? 방법이 그럼 꿈을 그냥 쓰는 거예요? 단순히 쓰는 거가 아니고요. 굉장히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써야 이루어집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짐 캐리라던가 아니면 싱가포르의 전 총리 같은 분도 들어보시면 아셨겠지만 굉장히 구체적인 꿈이 있습니다. 돈 얼마 벌겠다 쓰고. 네, 그렇죠. 게다가 짐 캐리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시점까지 적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는 것이 중요한 거죠.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뭐 이런 노래가 있어서 예, 쓰는 게 그만큼 뭐 중요하다는 얘기가 될 수는 있겠으나 뭐 꿈을 키우는 데는 상당히 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굳이 쓰는 것에 그렇게 집착하시는 이유는 뭔지 예, 알고 싶네요. 제가 이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쓴다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차원으로 걸쳐진 지적 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생각을 하는 것에 비해서 또는 다른 활동을 하는 것에 비해서 쓰는 것은 굉장히 효과를 갖게 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사례인데 1979년에 하버드에서 하버드 MBA에서 이제 졸업생들에게 당신들의 꿈을 적어서 갖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84%의 사람들이 자신은 아직 명확한 꿈이 없다라고 말을 했고요. 13%의 사람들은 나는 꿈은 있다. 하지만 아직 적진 않았다라고 말을 했고 나머지 3%의 사람들만이 나에게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꿈이 있으며 그것을 나는 적어 놓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꿈을 갖고는 있다라고 말한 그 13%의 사람들이 나머지 84%의 사람들에 비해서 연봉이 2배가 됐고요. 그리고 꿈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적었다라고 말한 3%의 사람들은 나머지 97%의 사람들에 비해서 10배 소득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하버드 MBA를 나왔으면 굉장히 연봉이 클 거예요. 근데 평균적으로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거죠. 적는 건 저도 할 수 있거든요. 쉬울 것 같아요. 그럼요. 매우 쉽죠. 그래서 반가운 마음이 들어요. 그렇다면 적는 것이 꿈을 이뤄가는 행동에까지 어떻게 도달하는지 그 과정을 좀 알려주세요. 사과라는 단어로 한번 해볼게요. 사과 아시죠? 먹는 사과. 사과라는 단어를 떠올리시면 사과라는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르죠. 예. 근데 이번에는 지금 이제 종이나 펜이 없기 때문에 있어요. 한번 사과라고 적어 보시죠. 네, 사과. 예. 네, 쉽네요. 네, 쉽죠. 굉장히 쉽습니다. 네. 네, 사과라고 적는 동안 뇌에서 계속해서 손에게 사과라고 적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죠. 그죠? 네. 명령을 내리고 적는 동안 뇌가 계속해서 판단을 하죠. 내가 정확하게 사과라고 적느냐. 그리고 사자를 적으면서 이제 시자를 시작을 하면서도 사과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립니다. 그죠? 단어가 완성이 될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생각을 했을 때 한 0.1초 정도 생각이 지나갈 거예요. 근데 사과라고 적게 되면은 머릿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지시 전달을 내리는 거죠.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무조건 적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특별한 뭐 다른 노하우는 없는 건가요? 적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간단한 3가지 규칙이 있는데, 네네. 첫 번째는 나를 설레게 하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네. 예, 그래야 쓰고 싶어지겠죠. 그렇죠. 네, 두 번째는 달성 기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뇌가 계속해서 맞다. 이때까지 좀 했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예, 네. 지시를 내리거든요. 세 번째는 좋은 노트와 좋은 필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굉장히 막 비싼 제품이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쓸 때 나를 유쾌하게 만들어주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필기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허지원 씨가 굉장히 확신에 차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본인의 경험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신념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정말 그렇습니까? 저만의 노트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 좀 갖고 왔는데 옆에 있는 것들. 예, 보시면은
그 고등학교 시절에 굉장히 공부를 잘 하고 싶어서 네. 저도 좋은 대학에 정말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나는 꼭 서울대를 가고 빼곡하게, 싶다라고 예, 서울대학교 2000학번 날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장학생으로 합격한다. 꿈이에요, 꿈. 예, 그때 당시에는 아직 수능을 보기 전에 내용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날짜가 수능 보기 전부터 있죠. 네네. 있고 굉장히 이제 제가 성적이 안 좋았었거든요. 안 좋다가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성적을 높여서 서울대를 간 거기 때문에 이때는 순전히 꿈이었죠. 꼭 하고 싶다. 근데 이루어냈습니다. 네. 그 사실 어느 정도 공부를 잘했으니까 서울대를 가는 거지. 그 갈 실력이 안 됐는데 그 적기만 해서. 적기만 했다고 간다 그러면 그건 좀 못 믿겠거든요. 그 지점에 대해서는 그죠. 저도 성적이 어땠어요?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은 사실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좀 부끄러운데 고등학교 때 성적표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요? 예, 이 고3 때 제 수학과 물리 성적을 말씀을 드릴게요. 고3 때. 예, 고3 때 수학이 40, 물리가 43입니다. 아니, 100점 만점이에요? 예, 아니, 평균이 서울대 가기 1년 예, 전. 예. 평균이 71, 그리고 네. 물리가 67이었는데 제가 평균을 완전 떨어뜨렸죠. 진짜 전교 꼴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제가 찾아보니까 옛날 게 참 많더라고요. 네. 이렇게 성취도 이렇게 수음이 안가로 나누지 않습니까? 저 때는 그렇게 나눴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쭉 불러드려 볼게요. 양, 미미, 미, 가, 우, 양, 양. 수가 2개 있습니다. 체육과 미술.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 성적이라면 우리 엄마들이 흔히 말하는 서울인도 하기 힘든 성적이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그렇게 정말 하위권의 성적이 단시간에 상위권으로 쫙 올라갈 수는 참 없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마냥 꿈만 적지는 않았을 테고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공부 비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있죠. 예, 있어요? 공부 방법도 사실 동일한 핵심 원리를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 방법도 저 스스로에게 적는 거였습니다. 어떤 방법이었냐면은 저만의 교과서를 만드는 거였죠. 아예 교과서를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저만의 교과서를. 특히 수학이 다른 교과목에 비해서 이해하는 게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만들었던 그때 당시의 노트를 보면은 아예 교과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목들을 저 스스로에게 누군가가 상상 속에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예 처음부터 가르친다는 생각으로 교과서를 만들어냈죠. 그 방법이 굉장히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미양 가 그러니까요. 이렇게 있는 학생이 서울대를 가기가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꿈을 적은 것보다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공부 방법이 더 서울대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더 들거든요. 예,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십니까? 더 중요한 거는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어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열정이거든요. 근데 성적이 되게 안 좋았고 심지어 저희 어머니조차도 지원아 너는 좋은 대학을 갈 수 없단다. 정신을 차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울했죠. 물론 말투도 이렇지 않으셨어요. 그냥 이렇게 나도 안 돼 이러셨죠. 근데 이제 그거를 다독거렸던 힘이 바로 저는 제 목표를 반복해서 적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할 때도 주변 이제 친구들이 와서 야 너는 공부는 안 하고 공부 방법만 만드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단시간에 제가 원하는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왕도를 찾아내야 됐고 그 좋은 방법이 있어야만 효율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럼 그 꿈을 이렇게 적고 공부 방법을 바꾸면서 글쎄요. 그 전과 이후의 삶의 패턴이 좀 달라졌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죠. 어떻게 달라졌죠? 서울대에 들어와서도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썼던 목표가 꿈이 난 꼭 대학교에 들어가면은 재밌는 레포츠 동아리를 만들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서울대 스노보드 동아리 스너퍼가 지금은 벌써 10년이 넘고 여태까지 활동한 회원수가 약 5천 명이 되고 또 서울대 정식 스노보드 동아리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처음에 그런 목표를 가졌을 때도 그렇고 대학교 때 들어와서 나는 그렇게 적었었거든요. 10년이 넘는 동아리, 회원수가 1,000명이 넘었으면 좋겠고, 그때는 1,000명만 생각해도 정말 대단한 거였거든요, 저한테는. 그리고 되게
속된 말로 잘 나가는 동아리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보면은 뭐 꿈이라던가 좀 전에 이제 일기 형식의 그 글들 읽어주셨잖아요. 근데 그런 글들을 정말 꾸준하게 이렇게 적는다라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적기 시작한 뭐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 한두 번 하다가 사실 말 경우도 생기거든요. 예, 그렇죠. 제가 처음으로 그 노트에 적기 시작을 한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학교 때부터인데요. 중학교 때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어렸을 때, 5살 때 이혼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역할 모델이 없는 상태에서 좀 많이 힘들어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고민들이 계속 쌓여 나가는데 친구들한테 얘기를 잘 못하게 되고 결국에 제가 제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 노트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노트에 제 고민들을 계속해서 적기 시작을 했고요. 그 과정이 조금씩 다듬어지면서 계속해서 그런 습관이 쌓였던 것 같습니다. 네. 또 가장 중요한 건 효과가 있기 때문에 효과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더 하고 싶고 하면은 효과가 생기고 그러면 더 하고 싶고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된 것 같습니다. 유원 씨는 지금은 또 어떤 꿈을 적고 계신가요? 네, 저는 정말로 세상을 더 멋지게 만드는 위대한 사업가가 되는 게 꿈이고요. 네. 그 세상을 정말 멋지게 만들려면 사람들이 자신의 명확한 꿈과 목표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지원하는 사업가가 되고 싶고요. 네. 그걸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3가지 열정, 능력,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전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